칸트, 헤겔, 니체,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이렇게 후대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철학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성 철학자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적으로도 여성 철학자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우리 강원도 원주에는 후대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살았던 18세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임윤지당의 맥을 잇는 강원의 젊은 성리학자, 강원대학교 이효숙 박사. 역사 속 강원의 여성을 연구한 언론인, 임윤지당을 말하다. 강원도민일보 박미연 이사.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임윤지당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인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박사께서 잠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임윤지당은 그 18세기 조선 후기에 여성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지당은 조선 성리학의 6대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농문 임성주의 여동생이었고요. 임성주 선생으로부터 성리학의 기초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는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양반 사대가들의 경우 또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 중에 시문이나 서화의 유능, 재능을 발휘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윤지당 같은 경우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오빠가 워낙 그 유명한 성리학자였는데 뭐 오늘날 여동생에게 과외로 이렇게 뭐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오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빠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훌륭한 오빠를 둔 임윤지당. 그런데 아무튼 그 여자들은 사실 뭐 글 배우는 것 자체도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런 시대에 조선시대의 이제 성리학자로 자신의 문집도 내고 이름을 얻었다. 이게 보통뿐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생활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선입견으로 드는데 이런 분이 강원도와는 또 어떤 인연인지 박미연 박사님이 좀 살펴주시죠. 19살에 원주에 있는 선비 신광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주로 와서 살게 됐고요. 그러니까 73세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원주에서 살았던 기간이 총 55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가족적으로는 불행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심성수양이라든가 그리고 저술과 그다음에 유교 경전을 탐독하는 것으로 생애를 보냈고요. 역시 묘소도 역시 원주 그 무장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사회에서는 임윤지당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요. 사후 한 200년 뒤인 1999년 그때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원주 지역 사회에서 노력을 해서요 학술 세미나도 열었고 그다음에 윤지당 유고라는 책도 구격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곳에 이제 배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념비도 건립하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선영관을 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주 지역 여성분들이 매년 헌달에도 봉행하고 또 백일장도 열어서 그분의 얼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수는 노래로 얘기하고 아나운서는 또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는 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임윤지당도 당연히 여성이지만 성리학자니까 무언가 문집을 남기고 글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책도 남기고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 윤지당의 문집은 뭐 그 윤지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그대로 써서 윤지당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분량은 그 서문이나 이런 글을 보면 아마 한 40여 편 정도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문집에 35편 정도가 남아 있고 2권 1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살펴보면 이제 그 한문의 문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문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전이라고 하는 문체, 그러니까 전이 2편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논이 이제 11편이 들어 있고 이게 주로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린 글인데 그런 게 있고 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2편이 들어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윤지당을 여성 성리학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6편의 설이라고 하는 이 설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설이 그렇죠. 바로 성리학에 대한 논설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번역도 되어 있고 해서 지금은 아주 우리가 접하기가 쉽죠. 예. 그 현장을 또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시간인데요. 임윤지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리학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사상도 글로 남겼습니다. 그 글귀부터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윤지당이 작고한 지 3년 뒤 그녀의 동생인 임정주와 시동생인 신광우는 그녀의 지성에 감화돼 윤지당 6호라는 문집을 발간합니다. 이 책에는 임윤지당이 살아생전 썼던 여러 편의 글들이 수록돼 있는데요. 그녀의 학문적 업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 대한 연구서를 비롯해 성리학자였던 임윤지당이 작성한 6편의 성리학적 논문도 포함되어 있죠. 선생님이 쓰신 그 논문의 대표적인 게 6가지가 있어요. 이기심성설, 인심도심 사단 칠정설, 또 예학설, 또 극기봉예 위인설, 친한제득인설, 그리고 오도일관설. 임윤지당은 천지조화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요. 특히 인간의 본성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깔려있는 이기심성설은 무려 5,300자나 되는 장문의 글이었죠. 저 글을 쓰실 때 그 양자로 드린 아들 재준이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밤새워 쓰시는데 그냥 보기도 안타까워서 방문 앞을 이렇게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불러 들이셔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건강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성리의 학문이 있음을 알았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그만둘려도 그만둘 수가 없었단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남성들도 하기 힘들었던 중국의 위인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 글도 남겼는데요. 공부를 하면서도 집안일 하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분이죠. 학문에 대한 열정이 평생 가득하셨고 또 집안일을 하시는 틈틈이 공부를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을 등한시하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2분, 양시어머니, 친시어머니 해서 시어머니도 2분 모시고 시동생들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셨고 공부도 틈틈이 하셔서 이런 훌륭한 책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철학자 임윤지당. 그녀가 남긴 귀중한 사상과 글들이 있어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가치가 더욱 높아짐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윤지당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윤지당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당시가 여성들이 마음껏 남자들처럼 뭐 글을 익히고 이랬던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대를 좀 아니죠. 살펴보죠. 네, 네. 남녀 차별은 심했던 시기 여전히. 네, 조선시대 네. 내내 여성 차별이 심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경국대전에 재산을 상속을 해도 딸 아들 예, 구분 예, 없이 이제 상속하라는 군분제로 명시가 돼 있었고요. 네.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네. 이 전쟁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사회적인 기강도 무너지고 하니까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강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제 뭐 열과 절 이런 걸 예. 강조를 하면서 이제 뭐 자살로 내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삼종지도 칠거지약 이런 것도 더 이제 심화를 시켜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음은 억누르고 양은 돋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나중에는 뭐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서만 없었지 종이다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기 서양에서는 네. 여자는 1886년도까지 네. 부동산 소유 못했어요. 예. 상속의 대상이 네, 아니었었죠. 남자한테 갖고 네. 그리고 재산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뭐 받았어도 네. 결혼하자마자 남편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그렇죠. 사회였어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진짜로 어쩌면 그러니까 그 예,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남녀 차별이 어쨌든 극심했던 시대에 태어났던 임윤지당. 당시엔 뭐 글 배우기조차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지당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임윤지당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윤지당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조부 같은 경우는 김장생, 사계 김장생의 문화에 있었고 송시열과 동문 수학했다고 예. 알려져 있고요. 또 증조부와 조부 같은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직이 높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윤지당의 아버지인 임적 네. 같은 경우는 그 송시열의 제자라고 알려진 권상하로부터 이 성리학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적 같은 경우는 그 초년에 그 권상하로부터 성리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가세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과거 시험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거 시험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음직으로 이제 그 관직에 네. 진출을 하죠. 함흥 판관이 되어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뭐 버릇이 나쁜 기생을 매질했다는 이유로 그 파면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윤지당이 7살 때였는데 추후에 낙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 서울에 당시 돌던 전염병에 네. 그 아버지께서 걸리시는 바람에 임적이 이제 세상을 뜨게 되죠. 예. 그래서 윤지당이 8세가 되던 해에 그 청주의 옥화라는 곳으로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갑니다. 네. 네. 그 시기가 사실은 윤지당이 성리학의 어떤 기초를 닦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작고하신 뒤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면학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예. 또 가족들끼리 같이 조회를 초하루와 보름에 조회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교적인 어떤 예약 같은 네. 것들을 실습하고 익히는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예. 또 그 시기에 학문적으로는 그 임성주로부터 그 사서나 또 뭐 연려전, 소학 뭐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네. 직접적으로 수학하는 기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본인이 학문에 대한 열의도 있었고 또 오빠인 임성주의 지지도 있었고 또 아버님이 부재했지만 그 형제들끼리 면학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었지만 또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예. 좀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18세기 때는 일반 사람들이 다 글을 배웠나요?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글을 접하는 거는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민이라 하더라도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쉬운 건 남녀를 아니었고, 떠나서 모두. 그렇죠. 예. 네, 남녀를 떠나서 남녀나 모두. 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서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장정을 빼가지고 너는 공부해라. 이러고 나머지 사람들이 노동을 나눠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좀 있으면 물론 이제 서당이나 뭐 가까운 데서 글을 익혔겠지만 대부분 이제 글은 양반가에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가르쳤겠죠. 그러나 양반가라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글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봤을 때는 네. 이분이 정말 그런 거 저희가 보면 크게 알아줘야 그럼요. 그 인물이신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아까 그 조선시대 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조선시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양반가 여성이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저 소학, 사서, 그 다음에 연려전, 뭐 이런 정도 또는 여성들을 위한 훈계서, 예. 여훈이나 뭐 이런 종류를 이제 주로 읽었고 네. 그런 정도 이상은 집에서도 잘 읽히려고 하지 않았고 본인들도 아마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회도 부족했겠죠. 네, 기회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러게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세상에. 공부와 예, 그런 예. 논설을 남길 정도였다면 임윤지당의 어떤 노력이나 네. 물론 이제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던 것이죠. 대단하시죠. 최다미 교수님은 이 임윤지당의 인물의 어떤 가치를 지금 상당히 감동으로 지금 느끼셨네요. 네, 감동을 느꼈어요, 정말. 그 윤지당이 근데 성리학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후대까지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뭐 공부했던 건 그렇다 쳐도 평생 학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결혼하고 남편도 인정해줘야 되고 공부하는 걸 네. 시댁 어르신들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한 겁니까? 저는 일단은 네. 임윤지당이 지금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는 임윤지당이 글을 남겼더라도 그걸 누군가가 후손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접할 수가 없거든요. 예. 사실 많은 여성들이 글을 남겼겠지만 그거를 보존해 줬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역할이 그 집안에 뜻 있는 남성들이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지가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임윤지당이 자기가 공부에 대한 그런 매료됐던 걸 얘기할 때 입안에 고기를 먹는 게 이제 즐거운 것처럼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예. 이건 정말 지금 제가 바라는 바인데 예. 아이한테. 아이한테요? 제가 모든 아니고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네. 바라는 소망이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감동받았던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조카가 공부를 하는데 여름 더위에 부채질을 하니까 집중해서 책을 읽으면 내 가슴이 자연스럽게 서늘해지는데 부채가 무슨 필요 있느냐. 그거는 정말 그것도 역시 자녀분한테 바라는 바입니까? 네네.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집중했었고 네. 굉장히 매료가 됐다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또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을 얘기하고 네. 싶은 게 아까 그러니까 며느리는 문서 없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은 며느리 시절에는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또 할머니가 되면은 굉장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예. 할아버지가 남성이라 해서 할아버지만 공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다 동등하게 복량을 하고 그러네요. 예. 또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할머니가 모든 집안의 대수사를 결정을 네. 해요. 근데 이게 임윤지당의 생애를 보면은 47세에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게 됐죠. 그렇죠. 47세가 되면서 더 내 생활에 다시 공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이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그 윤리적인 실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 다 하고 주경야독을 아마 하셨겠죠. 밤에 이 공부하는 걸 몰랐대잖아요, 식구들이. 밤, 그럴 정도로 밤중에 밤에 공부하셨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수준에 올랐다니까 예. 그런 일화가 남아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이분이 참 행실도 바르고 그 어떤 집안 어른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에 대한 끝없는 열망 이런 게 있었던 분 같아요. 참 멋진 분이죠. 네. 한편으로는 그 오늘 함께 아까 자녀에 대한 바람이라고 얘기해 주신 우리 박미연 박사님이 바로 이런 과정을 지금 임윤지당을 닮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죠.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 과천으로 들어야 되나요? 아니,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잠시 또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우리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임윤지당의 흔적을 찾아 다녀왔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인데요. 여기가 바로 임윤지당의 묘라고 추측되는 곳입니다. 집안에서 내려온 족보상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우리가 호전면 부지곡 고여대라고 이렇게 족보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윤지당은 19되던 해 원주의 선비 평산신 씨 신광유와 혼인을 하지만 8년 만에 남편은 명을 달리합니다. 이후 시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드리고 생모와 양모 두 분의 시어머니를 섬기며 시집살이를 했죠. 이 산에는 신신의 선산입니다. 신신의 선산으로서 여기에는 이 지금 있는 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동생 신광조 묘도 있고 집안의 묘들이 있는데 여기는 할아버지하고 이 두 기가 있는데 바로 그 족보상에 시증조 할아버지 바로 밑에 썼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그녀의 묘는 평산신 씨 후손들과 원주 지역 여성단체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간 곳은 원주시 봉산동. 이곳엔 지난 2008년 세워진 임윤지당 기념비가 있습니다. 임윤지당을 선양하는 의미에서 2008년도에 원주 시민들이 세운 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념비를 살펴보면 비건명이 새겨져 있는데요. 임윤지당이 쓴 비건명을 보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녀의 학문적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윤지당께서 9세 때, 즉 9살 때 지은 글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틀어짐을 새로 잡고 다잡아주기 위해서 비건명이라는 것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념비가 서 있는 인근 원주시 봉산동 배말 지역에는 임윤지당 길이 있는데요. 임윤지당이 평생 살았다는 시댁이 이 일대임을 추측케 합니다. 제 옆으로 다 있는 것이 천이 봉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생긴 그 바위가 땅 이름이 이제 땅 이름 구자를 썼는데 바위돌이 거북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구석정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갔습니다. 동생인 임윤지당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5년 동안 원주에 머물렀던 오빠 임성주의 서간문을 보더라도 임윤지당이 살았던 곳이 봉천 구성 마을이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원주 지역 곳곳을 살펴보면 임윤지당의 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임윤지당이 비록 뭐 고향 나고 자란 곳,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강원도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시집을 원주로 와서 이제 평생의 대부분을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낸 분이라고 본다면 결국 조선시대의 역사 인물 중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강원도 출신들이네요. 뭐 신사임당도 그렇고 그러네요. 허난사론도 그렇고 임윤지당도 그렇고 이 강원도가 참 그 여성 예, 사실 다른 도에서는 또 자기네 도 여성을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실제로 한국 문학사나 철학사의 이름을 올린 여성들 중에 강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네, 이게 아마 사람이 좋고 자연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지당이 이렇게 자신의 글과 저서를 통해서 주장한
그분의 사상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임윤지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 예. 남자 여자의 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남녀의 차이, 우리가 지금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 남녀의 차이라는 게 처지에 있는 것이지 존재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분의 이제 그 이기론적인 사상, 그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임윤지당의 학문적 연원을 살펴보면 사실 멀리 올라가면 율곡부터 시작합니다. 뭐 율곡의 제자가 김장생이고 그 제자가 송시열이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권상하고, 이 권상하라는 분한테 윤지당의 아버지가 배웠으니까 권상하고, 그리고 이재, 그다음에 임성주,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정통 학맥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윤지당이 살았던 이 18세기의 조선 철학계가 주로 뭘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였었냐면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 이걸 갖고 논쟁을 벌입니다.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본성은 임금의 본성이든 거지의 본성이든 양반이든 상놈이든 다 똑같은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태어날 때 그 부모에 의해서 받는 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 말하자면 리는 똑같은데 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다 차별성이 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사람의 본성,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나는 본성과 개나 돼지의 본성은 같으냐 다르냐.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그 논쟁이 되냐면, 오랑캐와 중화민족 사이에, 그걸 이제 우리가 화이론이라 그럽니다만,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위계 질서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중세에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 거라면 오랑캐의 본성과 중화민족의 본성도 같은 건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가면 뭐가 되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품, 그러니까 본성을 수양만 열심히 잘 한다면 나도 요순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윤지당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심성이 바른지 올바른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남자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기 때문에 뭐 천한 일을 해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지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을 이분이 계속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긴 겁니다. 이거는 18세기 그 서양 철학자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국제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그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임윤지당이 만약에 역사 속으로 정말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재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여성 이론가 한 분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저도 이제 윤지당 문집을 몇 번 읽으면서 예전에 아주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조선시대의 연려, 효자, 뭐 우리 강릉이나 뭐 또 강원도 지역에 수많은 고을의 효자각과 연려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내판들을 살펴보면 효자나 연려의 이미지가 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서 먹였더니 살아났더라라든지, 아니면 뭐 시부모님이 뭐 병에 걸렸는데 허벅지 살을 베어서 뭐 드렸더니 뭐 살아났더라든지, 또는 뭐 이런 식의 아주 굉장히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윤지당의 글 중에 최홍이녀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최홍이녀전. 최는 어머니의 성이고 홍은 딸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최홍이 이제 최 씨와 홍 씨 이런 뜻인데, 이 두 여자, 그러니까 최 씨의 남편이 홍 씨인 거죠. 아마 무관 출신의 아주 미관 말직을 했던 사람 같아요. 거기 윤지당의 글을 보면
홍무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무술 할 때 무자에다가 사람인자 홍무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이 두 여자가 말하자면 최 씨는 홍무사의 아내고 홍 씨는 딸이지 않습니까? 그 두 모녀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아버지의 또는 아내의 남편의 복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가슴에 칼을 품고 몇 년을 그 원수의 집 부근에서 기회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 스스로 관가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정절이고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게 효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조선 후기의 그 연려전이나 이런 걸 봐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이런 것들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겼다는 것은 윤지당이 보기에도 이건 굉장히 특기할 만한 일이고 아마 공감 가는 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성리학의 실천이라고 하는 점은 정말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의 실천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윤지당의 생각을 그냥 뭐 평범한 성리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윤지당 글은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이제 안 김풍기 되는데. 교수님이 최다미 교수님과 함께 그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아니 이제. 그거는 그 작업은 참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작업이. 또 한 가지 저는 또 김풍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 기간이 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 남편도 일찍 죽고 후사도 없고 또 두 분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하는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불행에 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거기서 이렇게 그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고 또 그것을 또 실천적으로 도덕적인 그 심성 수양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 극복을 한 그 충분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지당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물 자체가 참 정말 자체가 이 대단한 인물이네요. 네, 그렇죠. 사람으로 그냥 개인으로 사람이라는 그 객체만 봐도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죠. 원주에서 얼마 전에 이 이민지당의 글을 모아서 또 이민지당이 어떤 분인지 널리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양관을 개관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 선양관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원주시 단구동 여성가족공원 안에는 임윤지당 선양관이 건립돼 임윤지당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윤지당 선생님이 남기신 임윤지당 그 유고집 그리고 그 형제분들이 다 성리학자셨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오빠 임성주 선생님의 글이나 막내 동생 임정주 선생님의 글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임윤지당 선양관은 임윤지당에 대한 연구를 통한 향토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원주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인데요. 10월 3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관람객을 받는 건 9월 달부터 했거든요. 개관식은 10월 30일에 했지만 이제 동네 분들도 오시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주로 윤지당 선생님의 생애나 또 뭐 학문적으로 깊이 아시는 분도 오시면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주로 생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제작진이 찾아간 날은 원주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여 매년 진행하는 헌다르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도 관련 행사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5월 14일 날이 임윤지당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5월 14일 날 헌다르를 하기 시작한 지가 7년 됐어요. 치마 저고리를 다 여성 단체장들도 20개 단체인데요. 치마 저고리를 옥색으로 옛날 전통 그대로 5월 14일 날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리면서 헌다르를 합니다. 임윤지당은 원주가 낳은 위인입니다. 여성사를 놓고 봐도 임윤지당이 가지는 가치는 매우 높은데요. 이 때문에 원주 시민들은 대학자이자 선각자인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있지요. 이제 임윤시당 선생님의 학문에 관해서 그 독서 토론회 같은 이런 공부를 하는 이런 모임도 가질 것이고 또 그 글을 쓰는 그런 서예나 이런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 작은 음악회나 이런 걸 해서 선양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임윤지당 선양관을 중심으로 임윤지당의 높은 학문과 시대정신 그리고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임윤지당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한 이런 선양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느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하는 생각이 지금 화면 보면서 느껴지는데요. 근데 윤지당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윤지당의 사상은 결국 이게 페미니즘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 결국 이분이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 역할을 구분을 하고 보완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 현대에서 얘기하는 페미니즘하고는 조금 거리가 다른 있는 것 개념으로? 같지만 예.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윤지당의 삶이 실질적으로 근대 여성이 교육권을 획득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그 황성신문 1900년 4월 9일자 이면 논설에 보면요. 예. 제목이 여자 역의 교육 사위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 논설에 보면은 1890년대 우리가 그 일제 침략을 앞두고 우리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개화해야 되고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가 뭔가 힘을 가져야 되고 이런 계몽적인 그런 교육 계몽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거든요. 근데 1895년에 우리가 갑오개혁이 되고 나서 정부에서 이제 그 2년 동안 관비 유학생을 200명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학교도 설립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독립협회에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뜻있는 남성들이 여성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깨야지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예. 이 황성신문 논설에 보면은 여성들의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성도 교육을 실시를 해야지 문명이 개화하고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원주 임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례로. 예. 그래서 원주 임씨는 경사를 널리 익히고 세상의 형편을 마땅히 인식하고 있어서 논의가 종합적이고 밝으니 여자도 학문이 이와 같으면 우리나라가의 문명이 기상이 10분 발달할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원주 임씨예요. 예. 저는 처음에 이 논설을 접하면서 이 원주 임씨가 과연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임윤지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1900년대니까 이분이 작고하고 나서 한 100년 그러네요. 후에 실제 여성들이 교육권을 획득을 하는데 그 모델로서 바로 그러네요, 임윤지당이 정말. 등장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임윤지당이 근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죠. 삶 자체가. 예.
오늘 이민지당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을 장식할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민지당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또 그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남녀의 차이는 정말 존재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현실이 만들어낸 처지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민지당은 그 여성으로 당시 시대의 여성의 위상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변하기 위해 태어난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임윤지당이 우리가 오늘 그렇게 감동을 받은 임윤지당이 만약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그가 과연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펼쳤을까를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윤지당 같은 경우는 그 현대에 놓고 봤을 때 좀 실현 불가능한 여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좀 다소 폭력적이기도 한 것 같은 게 낮에는 여성으로서 네.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또 저녁에는 본인이 하고자 했던 학문 탐구에 몰두했다는 것이 마치 그 현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는 가사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공부대로 네가 할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요즘 경단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경력 단절 네. 여성들이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보면 그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집에 가정에 묶여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지혜롭게 만들어주지 경력이 단절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 같다. 예. 최다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문대학교 나왔을 테고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아내셨을 거고 세계 여행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외교 관계에서는 그분이 지금 그 스칸디네비아, 아프리카, 중국하고도 잘 친하게 지낼 수 있게끔 운동하지 않으셨을까 해요. 왜냐하면 스칸디네비아는 자연의 에너지 90% 이상 쓰는 동네거든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프리카는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지하 자원 다 있을 테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중국처럼 잘 지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된다는 건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건 좋지만 중국은 같은 동양이잖아요. 중국하고 잘 지내야만이 우리 미래가 밝아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리고 아마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지금 사는 여성이시면. 최다미 교수님은 또 예상치 못했던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직접 현실 정치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마할까 생각하는데. 찍어주세요. 우리 오늘 이민지당을 많이 닮으셨고 또 닮기를 바라시는 우리 박미연 박사님은 이민지당이 직접 한번 되어보시죠. 저는 제가 언론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분이 일방통행식이라든가 지배체제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런 것보다는 작은 거 하나하나 소통하기를 굉장히 희망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제가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셨을 것 같아요. 지역 언론을 활성화.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언론 활성화. 지역 언론이라는 그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을 함께 지역 언론 활성화 시청자 여러분. 거기에 콘텐츠 비용을 정부의 예산으로 저는 확보를 해서 팍팍 밀었을 것 같아요.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은 굉장히 고드시고 바르게 인식을 하고 바른 삶을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언론인이었다가 내일 모모 당의 대변인이 되는 거 그거 절대 눈꼴 씌워서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권원 유착에 대해서는
완전히 칼같이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갖고 있는 고유의 비판 기능,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언론인이 그만두면 3년 동안은 백수로 지내고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백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인만 못하게 하는 정치인만 걸로. 못하게. 네, 아, 네. 백수는 아닙니다.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는 기간 네, 네. 동안에 정치 또 활동을 이제, 못하게. 정치 활동을 못하게. 예, 바로 옆에 앉으셔서 가까이 뵀는데 진짜 임윤지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역시 지역 언론에 또 오랜 시간 또 몸을 담고 계신 또 박사님이시라서 또 아주 임윤지당이 진짜 오늘날 있었으면 그런 정치가 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지역 언론인의 한 사람이니까 저도 네. 드네요, 정말로. 그 정치 활동을 한동안 금지시키는 것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우리는 함께 신경함께 약속하죠. 예. 네, 네. 박사님도 약속. 어느 당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예, 절대 3년 동안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네. 3년 동안 시한 거는 겁니까? 네, 네. 그 이후에는 움직일 수 있다. 예, 그럼요. 자, 오늘 역사 스토리 if 임윤지당이 만약에 오늘을 사는 여성 유력한 정치인이었으면 어떤 정치가 펼쳤을까? 마지막 답은 김풍기 교수님에 달렸습니다. 예, 저는 지역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다양한 방면에서 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교육 쪽에 발탁되셨을 것 같아요. 교육 쪽에 발탁돼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교육 목표로 삼고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획기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정말 지금도 어렵게 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지역의 교육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 역사 스토리 if 마지막 김풍기 교수님의 답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귓전을 맴도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임윤지당의 사상을 축약할 수 있는 남녀의 차이는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지에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 어쩌면 이게 남녀만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 인간, 사회, 사람들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다시 한번 임윤지당의 삶과 또 그의 사상이 오래오래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